안녕하세요. 달콤한 점수 상승 프로젝트 달콤과학 달콤 김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3단원이 시작이 돼요. 3단원은요, 기권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권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 또 배우게 될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봐야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마지막에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요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있잖아. 기권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어요. 1학년 때 지구계 해가지고요. 이 지구상에 이 지구계에 있는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었고, 그것이 기권, 수권, 지권, 또 생물권, 외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해당하는 이 기권이에요. 이 기권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로 이 3단원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권이라는 것이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원 보게 되면 대기와 복사평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대기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두꺼운 이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기와 복사평형,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권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또 나눠지게 되고, 복사평형은 또 무엇이고 지구온난화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대기 중에 물도 분포하고 있어요. 물론 수증기 형태로 분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한 수증기의 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습도. 그런 것을 우리가 습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 구름과 눈, 비 생성 과정, 이런 여러 가지 날씨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기층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기압과 바람이 되겠습니다. 공기도요, 어쨌든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누르고 있는 힘이 존재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압이 또 무엇이고, 바람은 공기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과 기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이 바람이 생성이 돼요. 커다란 해륙풍과 그리고 계절풍,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대기 대순환, 이름만 들어도 와, 뭔가 이 대기층이 엄청나게 순환을 하는구나라고서 생각이 딱 들죠. 그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 단어는 바로 날씨의 변화예요. 여러 가지 날씨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날씨들의 현상,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변하는지, 그리고 이 전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전반적인 날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3단원제 우리가 즐겁게 정말 재미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간은 바로 기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복사평형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할 텐데 살짝 맛보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권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기권, 공기가 있는 그 권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부터 이 공기층이 둘러싸여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를 또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도대체 얼만큼 높이까지 이 기권이다라고 부르느냐? 바로요, 높이 1000km까지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구역을 우리는 기권이다라고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권이라고 불러볼 수 있고,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공기층, 우리가 말하는 이 공기라는 녀석들은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기의 조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라는 말은요, 기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부피가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선생님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질소라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질소라는 기체. 알겠죠? 질소가요, 대략 한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78%니까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산소예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 더하기 21 해봐봐. 99. 거의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 탄소라는 요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부피 B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달콤 팁 들어갑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여기 앞부분에 있는 글자만 따서 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질산, 아이, 매직아이 아니고요. 질산아이 되겠습니다. 질산아이. 질산아이 하면은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부피가 제일 많은 것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워낙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얘네 둘만 포함해도 벌써 99%야. 그럼 얘네가 지금 몇 %니? 거기 써있죠. 너희들 교재에.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체 0.0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그나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별로 순서대로 잘 외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기가 이 지표 근처에 이렇게 잘 밀집되어 있는 것도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의 입자, 그런 공기의 알갱이들이 다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표면 근처에서 공기가 제일 많겠죠. 그죠? 공기가 제일 많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표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여기 산소 많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요, 요 기권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구역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4단계로, 4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기권의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4가지 층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눌 수가 있냐면 바로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얘네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요, 지금 여기 화면 그림에 나와 있고요. 너희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죠? 자, 요 그림을 우리가 한번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요쪽은 지금, 선생님이 요걸 좀 잘랐네. 그림을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명칭을 좀 잘랐는데요. 여기가 온도가 되겠고요. 온도를 나타내는 가로축이 되겠고요. 세로축은 높이를 나타내는 축이에요. 높이 해가지고요. 여기 0에서부터 쭉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높이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온도를 한번 봅시다. 대륙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대략 우리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온도, 이런 일반적인 온도를 대략 한 20도, 섭씨 20도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등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좀 춥죠. 그죠? 특히나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춥고요.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정말 한여름에도 막 얼음이 얼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정말 높은 산들 있잖아. 그죠? 그런 높은 산에는 여름에도 이제 얼음이 녹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가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자, 온도가 쭉 내려가고 있는 이 그래프 보이죠? 그죠? 쭉 하고 이제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더 올라가게 되면
얘가 어떤 층을 만납니다. 어떤 층을 이제 만나게 되면 얘가 온도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쭉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요. 오존층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죠? 이 오존층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또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구역이 있구나. 자, 그럼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 얘네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온도가 안 변하다가 갑자기 온도가 이제부터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도가 점점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자, 이쪽으로 갔을 때 가장 최저 기온을 나타내네. 영하 몇 도야? 80 몇 도, 90도. 엄청나게 기온이 낮네요. 그 다음에 얘네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일정한 구역이 나타났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 구역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0부터 시작을 해서 높이 100km까지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이 기권이라는 것이 1000km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이제 구역에 따라서 한번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이 온도 변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할 거야. 각각 이름들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쭉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구분되는 층과 층이 만나는 그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을 우리가 어떤 계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계면 이렇게 해서 부를 거예요. 알겠죠? 아래쪽. 자, 4개의 층이니까 3개의 계면이 있겠죠. 그죠? 그 사이사이 면 부딪히는 그 면이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들부터 함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류권이에요. 이 대류권은요, 우리 사람들이 또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지표면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1km 정도까지를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류권 이쪽이 지금 대류권이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요쪽 지금 요 줄이 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칸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는 대류권 계면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네들은요,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근데 있잖아,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온도가 더 낮은 액체나 기체 물질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온도가 높은 기체나 액체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 대류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불렀었죠. 그죠? 기억나죠? 이 대류 현상이 이 대류권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류라고 부르고요. 왜 그러면 이 지표면에 더 온도가 높을까? 왜 산으로 높은 산 올라가면 왜 추울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지표면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돼요. 그래서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된 그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오히려 더 뜨거운 공기가 분포를 하고요. 뜨겁진 않겠지만 따뜻한 공기가 분포를 하고 위로 갈수록 그래서 더 차가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류 현상 어떻게 돼?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대류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류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대류권은요, 바로 기온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하강되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그 위로 가면은 성층권이 돼요. 성층권. 이 성층권은요, 신기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좀 약간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분포를 보입니다. 성층권은 대략 11km에서 50km 정도까지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느냐? 갑자기 왜 이상한 이런 분포를 보이느냐? 바로요. 자, 얘네가 지금 대류권에서 이렇게 기온이 점차 이 지표 근처에서 뜨거운 이유는 바로 지구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데 이 방출되는 게
정말 막 끝까지 엄청나게 방출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죠? 방출되는 걸 더 느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좀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쪽에 보세요. 오존층이 분포를 합니다. 자, 온도가 되게 낮은 상태에서 오존층이라는 게 딱 하고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층권이에요. 오존층은요, 무엇이냐면 저기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빛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 중에서 좀 사람이나 생명체에게 해로운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막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도 바르잖아. 그죠? 차단제를 더 요즘엔 섬세하게 발라야 되는 이유가 이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됐다는 거죠. 이 오존층이라는 녀석들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자외선 중점적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막아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막아주고 있으니까 얘네로부터 열들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오존층에서부터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점 위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존층 자외선 흡수. 실제로 이 오존층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이 구역에 있는 이 산소들이요, 이 빛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뜨거운 빛에 의해서 광해리,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막 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막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원래 O2로 존재를 하는데 O가 하나씩 띄어지게 되면서 다른 O2하고 결합을 해서 O3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존이라고 부르는 요 물질의 화학식이야. O3. 알겠죠? 그래서 오존층이 이 구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표로 자외선이 그나마 많이 차단되어서 오는 거구나. 그리고 오존층에 의해서 얘가 기온이 좀 점점 더 올라갈수록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성층권이구나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은요, 50에서부터 80km까지를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해요. 다시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내려갑니다. 자, 이제 오존층으로부터 더 멀어졌죠? 그죠? 그래서 오존층에 의해서 뭐 영향받는 그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기온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죠?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중간권 계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중간권 요 계면 쪽, 그죠? 자, 그 다음 요 계면을 넘어서게 되면 열권이에요. 말 그대로 열. 태양열이 직접적으로 쫙 하고 쪼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사실은 되게 커요. 80km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아까 전에 우리 기권이 1000km까지라고 했었죠.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자른 거야. 100km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은 1000km까지 모두 다 어쨌든 이 위부터 끝까지 기권 끝까지가 열권이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열권은요, 기온이 상승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처음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열 바로 닿게 되면 뜨겁잖아.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가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층에 해당하는 요 각 층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층의 특징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요. 요 설명도 지금 아래 대륙권부터 시작을 해서 열권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야. 다 연관지어서 이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먼저 대륙권. 대륙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산 위로 올라탈수록 기온이 하강됩니다. 그죠? 하강. 그리고요, 이 기온이 점점 더 낮은 것들이 오히려 위에 분포하고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서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대륙권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대륙권은요, 수증기가 많이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증기, 물이 태양열을 또 받게 되면 수증기로 또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 올라가는 것들이, 수증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다른 것들과는 좀 무겁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가벼운 기체들보다는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대륙권에 굉장히 많이 좀 분포를 하고 있는, 멀리 나가지 못하고 대륙권 안에 다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증기가 마구마구 분포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걔네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대륙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권, 이 권역에서 바로 기상현상이 마구마구 잘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공기의 75%가 다 이 대륙권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자 봐봐.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대륙권이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를 지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안에 우리가 말한 아까 전에 그 질산아이 걔네 플러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체들을 포함한 이 공기들이요. 75%나 다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중력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래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위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공기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고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산소가 또 부족한 현상들 이런 게 나타나는데 고산 지역도 사실은 요 지표 대륙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 갈수록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되겠고, 자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성층권이 되겠어요.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 얘네가 기온 변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오존층 때문이었죠. 그죠? 이 오존층이 아주 소중한 아이예요. 오존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 여기 주변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체인데 얘네가 이렇게 오존층으로 존재를 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면 굉장히 또 좋은 기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외선 흡수로 지표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성층권에서는요, 가장 또 커다란 특징이 대류현상이 어떻게 된다? 대류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류현상이 없어요. 안정적이야. 왜? 대류는 차가운 거 아래로, 뜨거운 거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이 오히려 차갑고 위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그 분포가 바로 성층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 비행기가 엄청 올라가죠? 비행기가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달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역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또 여기 기상현상에 의해서 잘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거를 잘 피하기 위해서는 성층권까지 쭉 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식사하고 비행기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계속해서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층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권이에요. 중간권부터는요, 공기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증기가 분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수증기 분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권에서는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신에 대류현상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듯이 우리 대륙권하고 기온 변화가 똑같죠. 그죠? 아래가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차가웠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움직이는 공기가 조금 있는 그 공기만으로 얘가 대류현상은 일어난다.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러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권에서 또 가장 큰 특징, 바로 유성출현. 여기서 갑자기 유성이 빵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운석이 만약에 이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구로 슝 하고서 오고 있는데 이 공기가 어쨌든 공기 알갱이들, 입자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와야지만 걔네끼리 서로 마찰에 의해서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타기 시작하는 그러한 구역이 바로 이 중간권이에요. 이 중간권에서부터 쫙 하고서 이 유성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성이 출현하는 구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권이 되겠습니다. 10권은 80에서부터 끝까지가 되겠고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중간권보다 이제 더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당연하죠. 그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건 공기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달 같은 경우도 이 특징 가지고 있죠. 달도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태양빛 받으면 엄청 뜨겁고 태양빛 못 받으면 엄청 춥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구역에서 일어나는 오로라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로라라는 것이요, 어떤 현상이냐면
태양으로부터, 자, 태양이 빡 하고서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여러 가지 이런 전자파, 이런 전자 입자들 여러 가지를 다 막 하고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행성들,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게 다 뿌리고 있는 거야. 빡 하고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바람 같은 바람, 실제 바람은 아니죠. 공기의 이동으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양풍, 여러 가지 그런 전자 입자들, 그런 여러 가지 입자들, 다 전자파들, 이런 것들 다 전달이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태양풍으로 밀려온다라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태양풍이 오다가, 우리 지구는요, 커다란 자석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북반구 쪽이 바로 S극이고, 남반구 쪽이 N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들게 되면 요것과 이제 반대로 N극이 저 위쪽, 북쪽을 가리키는 거고, 아래쪽이 S극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 설마 몰랐던 거 아니지? 지구 자체로 봤을 때는 요 몸통 자체가 S극, 요게 N극이야.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러한 이제 형태로 이 지구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자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태양풍을 비롯해서 안 좋은 방사선 이런 물질들이 다 이제 차단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자기장이 이제 들어오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태양풍들의 그런 잔해물들, 입자들, 여러 가지 그런 대전 입자들, 걔네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면서 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들하고 막 걔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빛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오로라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오로라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기권이 어쨌든 시작되는 부분, 열권 부분부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로라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거의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이 됩니다.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이제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뺑뺑뺑 돌게끔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부분에 해당하는 이 기권의 모습들, 높이와 기온 변화, 각 층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잘 정리됐나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요. 넘어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각 층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각각의 특징들, 기본적인 특징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권의 구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내용 복사 평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복사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평형. 말 그대로 뭔가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평형 어느 쪽으로도 이제 기울어지지 않은 똑같다. 들어오고 빠지는 것이 똑같다. 월급 들어오면 다 카드값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사평형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복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복사평형이 왜 일어나는지만 간단하게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지 봐야겠죠. 복사 에너지란 물체가요.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복사 형태의 뜻. 얘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에너지가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을,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그 형태, 전달 형태를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방법에서 뭐 대류 현상도 있고 뭐 고체에서는 전도 현상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이 복사도 역시나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고요. 얘는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뿅 하고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떤 물체에서 방출이 될 것 같아? 어떤 물체에서 방출될까? 바로요. 바로 모든 물체에서 방출됩니다. 모든 물체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에게도 방출이 되나요? 맞아요. 사람들에게서도 지금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런 이 공기 중에 그 공기 온도보다 36.5도라는 그 체온,
조금 더 고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방출이 되고 있는데 온도가 그래도 너무 낮기 때문에, 그죠? 이런 태양이나 이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광원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빛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있다. 방출되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방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가지 복사 에너지를 살펴볼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 태양으로부터 전달해오는 복사 에너지다. 실제로 우리 우주 공간에는요, 어떤 뭐 열을 막 전달해 줄 수 있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열 에너지 다 전달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복사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 뭐 자외선 다 모든 형태로도 다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 형태로 가장 많이 이제 방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광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빛이에요. 알겠죠? 뜨거운 빛이 딱 비추면 직접적으로 완전 뜨거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형태로 그나마 가장 많이 방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날씨도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도 순환하게 됩니다. 물의 순환도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구계의 주요 에너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 열 에너지가 막 들어왔는데 이 열들이 안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막 폭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뭔가가 또 방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볼게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이 지구 자체가 광원이 아니죠. 막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얘도요,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뜨겁지 않은 이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얘네가 서로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지구는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 흡수를 하되 얘네가 다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도 빡 하고서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평형을 이룬다. 복사 평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략적인 이 단원의 이해를 우리 오늘 잘 할 수 있었나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사 평형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개념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개념 체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그 문제 옆부분에 있는 2번에 나온 간단한 실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기권의 기온 분포 있잖아. 그 기온 분포를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성층권 같은 경우는 오존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전열기와 그 다음에 이러한 구리판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구고 여기가 태양이고, 그래서 온도계 A, B는 열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C, D는 지구와 가까운 대류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 전열기는 태양인데요. 태양에 쫙 하고서 빛이 비추면서 그 열을 막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에 가까운 이 온도계 A, B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온도가 높이 갈수록, 이쪽으로 나갈수록 전열기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더 높은 것이고, 자, 지금 구리판은요, 이러한 태양빛, 태양 열을 받아가지고 또 열을 또 방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쪽은 뜨겁긴 하겠지만 C쪽은 또 구리판에서 조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그 온도, 기온 분포랑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대륙권과 그 다음에 이 열권에 해당하는 곳에 실험을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대기 조성을 나타낸 거고요.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의 이름을 쓰래요. 우리가 질산아이라고서 외웠었죠. 그죠? 질산아이, 질소와 산소가 되겠네요. 가장 많은 건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고. 2번. 다음은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이 변화를 기준으로 했어요. 바로 무슨 변화? 기온 변화. 그죠? 기온이 슝슝슝슝 이렇게 해서 막 변했었습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자, 시작할게요. 아래는 대륙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기온 분포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른 이 대기권 전체적인 요 이름들 다 알아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기권의 각층과 각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선으로 연결을 하랍니다. 자, 대륙권은 뭐예요? 대류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나 눈, 비 이런 기상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다 그런 거 다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 니은과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성층권 같은 경우는요, 이 대륙권의 윗부분으로서 얘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이 기체가 좀 뜨거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대기층이 안정적이어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성층권이었어요. 디귿. 자, 중간권은요, 대류 운동은 일어나지만 이 수증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죠?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리을. 열권은 공기 완전 희박. 그죠? 중간권부터 사실은 희박한데 열권은 거의 희박하는 거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과 연결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높이 20에서 30km에 분포하는 이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이 층입니다. 바로요, 오존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존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오존층.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복사 에너지는 물체가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 받으니까 훅 하고 흡수를 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또 한번 이제 방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복사 평형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의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달콤한 달콤이 오달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 기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이란 우리 지표에서부터 1000km 정도의 지구를 둘러싼 커다란 그 공기층 부분을 우리가 모두 다 기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 공기 자체를 대기, 커다란 대기, 커다란 공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기의 조성 해가지고 이 질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 매직아이 아니라 질산아이 이렇게 해서 외웠었죠. 자, 기권의 구조 해가지고요. 우리가 층별로 살펴봤었습니다. 대륙권은요. 점점점 얘네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됐었어요. 여기서는 전체 공기의 75%가 바로 아래쪽에 분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대류 및 기상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을 이제 대륙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성층권은요. 오존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에서 또 한 번 이제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대류 현상이 안 나타나요. 열이 발생해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뜨거워진다. 아래쪽은 오히려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해서 여기서는 안 적었네. 그 기상 항로로, 비행기 항로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중간권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다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됩니다. 기온이 하강되는데 중간권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구역이 이제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희박한 거잖아. 몇 개는 어쨌든 조금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운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공기 입자들하고 마찰이 이루어지는 부분, 시작이 되는 부분 중간권부터라고 했었죠. 유성이 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열권은 또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또 태양에 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기 굉장히 희박하고요. 고위도에서는 이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열권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인공위성 궤도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기권의 구조, 각각의 층별로 특징들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사 평형을 살펴봤는데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지구는 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또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